자연수의 성질에 대한 개념, 심화 개념 강의입니다. 자, 먼저 약수와 배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모든 수 A를 B로 나눈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더하기 R이고 R이 나머지란 얘기는 B보다는 나머지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약수라는 것은 이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에 A는 B 곱하기 C가 되면 A를 BC의 배수, BC를 A의 약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0부터 B-1까지 이런 모든 자연수의 약수고 자연수 A는 자기 자신의 약수이며 배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배수 판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수 판정법이라는 것은 어떤 수가 어떤 거의 배수인지에 대한 건데 2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릿수가 0 또는 2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은 2 곱하기 5가 되어서 이미 그 2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1의 자리가 0 또는 2의 배수가 되면 되고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이것은 10이 9 더하기 1이 되니까 9가 3의 배수니까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 2, 3을 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6이 되므로 얘는 3의 배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 3, 5가 있으면 2, 3, 5를 다 더하면 10이 되므로 이것은 3의 배수가 아니게 됩니다. 4의 배수도 100이 4 곱하기 25가 되어서 끝에 두 자릿수가 00 또는 4의 배수가 되면 되고 5의 배수는 1의 자릿수가 0 또는 9,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의 배수는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A, B, C, D, E, F가 11의 배수가 되려면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뺀 게 0 또는 11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10이 11 곱하기 1이고 100은 99 더하기 1이 되니까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의 배수 판정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 3, 3, 1 같은 경우는 더하고 빼고니까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면 0이 되므로 얘는 11의 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1, 2, 2, 3이 있다.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서 절대값을 씌워보면 2가 되므로 이것은 11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5의 배수도 100이 4 곱하기 25가 되기 때문에 끝에 두 자릿수가 00 또는 25의 배수 즉 00, 25, 50, 75 이렇게 되어야지만 25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 4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9의 배수 요 판별법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인수분해라는 것은 소수는 뭐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입니다. 그래서 약수가 두 개인 수가 소수고 합성수는 소수가 아닌 수고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겁니다. 이런 소수도 합성수도 아닙니다. 얘의 약수는 몇 개냐? 1개가 됩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1개인 것이 1, 2개인 것이 소수, 그 다음에 3개 이상인 것은 합성수가 됩니다. 인수는 곱해지는 수, 약수 또는 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인수라는 것은 소수인 인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 다음을 보시면 이게 너무 이쪽으로 있어서 소인수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수를 소수의 곱만으로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수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먼저 보시면 12를 2, 2, 3으로 쪼개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의 제곱 곱하기 3에다가 뭐를 곱하면 제곱수가 되겠냐 그랬는데 지수가 모두 짝수가 돼야 되는데 2는 짝수죠. 3이라는 것은 여기 3이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홀수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야지만 이것이 제곱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3 곱하기 어떤 거의 제곱이므로 처음에 게 3, x가 1이면 2면은 12, 3이면 뭐 27 이런 수들을 곱해야지만 제곱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위에 지수 더하기 1을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AR 곱하기 B의 베타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고 만약에 이렇게 3개의 곱으로 되면 위의 지수에 1씩을 곱해서 더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급제곱의 표현이라는 건 뭐였냐면 A를 n번 곱한 거를 어떻게 쓰기로 했느냐면 A의 n제곱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이거 좀 옮기죠.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밑에 해서 좀씩 정리를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좀 심한 문제에서 나오는데 약수의 총개수는 지수의 1씩을 더해서 곱해주는 거고 약수를 다 더해주면은 1 소인수분해를 해서 1 더하기 a부터 a 알파까지 다 더하고 1 더하기 b부터 b 베타까지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만약에 12의 약수의 총합은 약수를 다 접어서 나열해도 되지만 이 방법대로 하면 1, 2, 2의 제곱 4까지 1, 3을 해서 7 곱하기 4가 되어서 2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 P의 약수의 곱은 어떻게 되느냐? 약수의 개수가 짝수면 P의 2분의 약수의 개수고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 P의 2분의 약수의 개수 빼기 1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12 같은 경우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면 2 더하기 이런 3 곱하기니까 6개가 되니까 요거에 되겠죠. 그러면 약수를 다 곱해주면 뭐가 된다는 거냐면 12분의 2분의 6이 되어서 12의 세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뭐 제곱수 같은 경우는 36을 보시면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홀수라는 것과 같은 얘기는 뭐냐면 이 수가 제곱수라는 뜻입니다.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어떤 제곱수가 되면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고 그 외애들은 다 짝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이 되어서 9가 되죠. 그러면 계산식을 보면 36분의 9 빼기 1은 8이 되어서 4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들은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고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수라는 것은 공약수가 1분인 두 자연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공약수는 모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나누는 수가 있을 때까지 해서 여기 있는 두 수를 곱해주면 되고 세 수도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로 표현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공통된 소인수를 적고 지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지수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작은 것을 선택을 하면은 지수로 표현된 것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최대 공약수의 활용은 A를 나누면 M이 남고 B를 나누면 N이 남는 수 중 가장 큰 수는 A-M과 B-N의 최대 공약수다. 그러면 이거 뭔 뜻이냐면 예를 들면 75를 나누면 어떤 수로 75를 나누면 예를 들면 나머지가 3이 남고 그 다음에 50을 어떤 수로 50을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남는다라면 어떤 수는 뭐냐 75 빼기 3 72와 50 빼기 2 48의 최대 공약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72와 48의 최대 공약수는
6으로 하면 12, 8, 4로 하면 3, 2가 되어서 24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되도록 많은 가능한 한 큰 등의 표현이 있는 문제는 최대 공약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A는 G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R, B도 G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R이면 G는 A에서 B를 빼보시면 GA 빼기 GB가 되어서 G로 묶으면 A 빼기 B가 됩니다. 그래서 G는 A 빼기 B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같은 두 수를 빼면은 그 수는 원래 수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뭐냐? 공배수는 2배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가 되고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공통을 다 구하고 여기 있는 수를 다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짜리도 일단 공통이 나올 때까지 다 해서 다 곱해주면 되고 지수인 경우는 일단 뭐죠? 모든 소인수를 다 적고 지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지수는 최소 공배수는 최대인 것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활용은 A로 나누어도 B로 나누어도 M이 남는 수는 A, B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에 각각 M을 더한 수이다. 즉 3으로 나누어도 2가 남고 7로 나누어도 2가 남는 수는 뭐죠? 21로 나누어도 2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 23, 44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되도록 작은, 가능한 한 작은 등의 표현이 있는 문제는 최소 공배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는 문제를 풀 때는 두 수를 어떻게 두는 게 편하냐면 최대 공약수를 G라고 보면 두 수는 AG, BG 형태로 줘서 이렇게 쪼개면 G, A, B가 되므로 G가 최대 공약수가 되고 이렇게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되므로 L은 A, B,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은 LG가 되죠. 그 다음에 두 수 A분의 B, C분의 D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게 외우셔야 되죠. 두 수 A분의 B, C분의 D에 어느 것을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분수는 자 A분의 B 곱하기 P분의 Q C분의 D 곱하기 P분의 Q를 했는데 이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P가 B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P가 B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얘도 P가 D를 나누죠. 그러면 P가 뭐가 돼야 되느냐? BD의 최대 공약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돼야 되고 반대로 A는 Q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Q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A랑 C의 최소 공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수 n분의 A, n분의 B를 자연수게 되게 하려면 n이 뭐죠? A의 약수가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B의 약수가 되어야 하므로 n은 AB의 최대 공약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A분의 B의 1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이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C가 A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B분의 1에도 C를 곱해서 되려면 C가 B의 배수가 되어야 하므로 C는 AB의 공배수가 되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으로서 자연수의 성질에 대한 심화 개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공식들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